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입니다.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4시간 후면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살아 돌아오시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인용이 될 것인가. 저는 5대3으로 재판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 5대3의 5는 뭐냐? 기각인 5가 아니고 인용인 5도 아닌 각하 5 인용 3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페이북에다가 4대4 기각을 보수들은 바라고 있지만 혹시 7대1의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엉뚱한 논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 7대1은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의 내용과는 좀 다른 7대1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끝까지 인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 7은 5명의 기각과 2명의 각하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5명 기각을 5명 각하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을 빼고 이미선 문형배가 각하로 들어가 준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각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은 인용으로 남을 것이다. 그 5명은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플러스 김형도와 정정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내놓는 이론이 부채도사식의 무슨 점쟁이들이 한번 던져보는, 물론 점쟁이들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 근거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데 선고를 하는 데서 가장 중시 여기는 변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시 여기는 변수는 민주당을 위한 것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어떻게? 욕먹지 않고 이 지난 111일 동안 헌법재판소가 정말 속된 말로 걸레가 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칫하면은 누가 집권하든 자칫하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생존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욕을 적게 먹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공을 국회에 넘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탄핵 각하를 하면은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꼴입니다. 이유는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무효와 같은 거다. 꼭 무효와 각하는 같은 건 아니지만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소추안이 동질성을 상실한 채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 자체를 형식상 결함이 있는 재판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을 국회에게 넘기겠다. 이대로 받아서 그냥 윤석열 복귀 체제로 국민이 다 협력하고 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올려가 가결시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니까 여기 앉아서 재판만 하면 되는 거다. 딱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 헌재가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책임이 어디 있다? 국회에 있다. 국회로 책임의 공을 돌리는 게 바로 각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도 3명이 인용밖에 안 나와서 지금 당장 인용이 아닌데 대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도 폭발을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측면에서 민주당은 뭐 호시탐탐 내일 발표가 나는 선고가 나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시킬까 그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치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192표를 가지고 또 난동을 칠 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 네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매일 집회에 나가고 연설하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이 말을 한 뜻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 0.000 억만분의 1도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 어떻게 헌재가 판결을 내릴 것인가, 판결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가장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물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아예 하늘이 무너져도 인용을 할 사람들이니까 두고 인용을 하고 나머지 5사람 중에는 우리가 3사람은 확실한 입표이지만 김형도가 어떻게 될지 정정미의 생각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책임 국회에게 넘기자. 공을 국회로 던지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그렇게 던지면은 일단은 애국시민이나 민주당을 추종하는 국민들 사이에 즉각적인 충돌은 물론 뭐 지금 이재명은 뭐 내란을 일으킬 기세를 준비를 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4.13을 언급하고 4.3을 언급하고 8을 진짜 광주 사태를 언급하고 공포 분위기 막 만들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것은 헌재가 살아남고 국민들로부터 예봉 다시 말하면 너 헌재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켜 아니면 헌재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 기각을 시켜가지고 복귀를 시켜 이 예봉에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동시에 예봉에서부터 피하는 동시에 헌재의 책임이 한껏 낮아지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어디다? 국회다. 소추안의 동질성을 잃었으니까 내란을 뺐으니까 너들이 결의를 할 때는 204표로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거기 내란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때는 내란을 뺐으니까 이건 소추안과 재판 내용이 동질하지 않다. 약간은 어거지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치고 빠지는 겁니다. 국회의 잘못이다. 소추의 동일성을 잃어버린 건 이거는 탄핵 각하 요인이 충분하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다. 그러나 기각을 만약에 했다면 기각을 하는 편은 인용을 하는 편 쪽에선 인용을 하는 민주당에게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인용을 하는 사람들은 기각을 원하는 쪽에 시달림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페이지에서 계속 남는 게 누가 매국노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어느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 어느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 거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각하입니다. 그런데다가 3월 한 달 동안 많은 헌법 전문가들 그리고 전직 이 진짜 현장에서 재판을 해본 기소도 해본 검찰, 판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들이 공통적으로 내어놓는 얘기가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것을 그들은 또 평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를 이제 인정함으로써 그 절차적 하자가 자기들 재판 과정에서의 문영배가 저지른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절차적 하자는 국회에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뺐으니까. 한 번 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으면 국회에서 의결해. 다시 말하면 재탄핵의 문을 열어놔두고 민주당의 저 폭도 같은 불법 행위에 직접적인 예봉을 피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각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보수 세 사람 재판관은 기각을 생각했지만 김형두, 정정미를 끌어들이는 데에 좀 더 바운다리를 공통적인 분모를 끌어내다 보니까 기각이 아니라 기각에서는 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기각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위헌한 것이 이게 정말 탄핵을 시킬 만큼 파면을 시킬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의 차이에 이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 5분 중에는 중대하다. 5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다 들어가 볼 때 이거의 평균치를 두면은 이건 중대하다. 또 어떤 재판관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또 어떤 재판관은 이쪽으로 생각하면 중대하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가장 이견차를 적게 할 수 있고 동시에 국회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지금 국민들의 분열되는 여론에 대해서 그나마 세컨 베스트가 국회가 잘못해서 다음 국회가 원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식의 각하로 가지 않나. 저는 4대4 기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8대0 인용은 말도 안 되는 거고 5대3의 5의 각하 3의 인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대통령은 복귀 즉시 정말 나라를 물샐 틈 없이 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몰매 맞아 죽는 것도 조금 피할 수 있고 원하면 다시 탄핵해. 그리고 동시에 이 혼란 속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는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5 각하 3 인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저는 끝까지 4대4 기각을 원합니다. 기각 4, 인용 4. 그러나 그 가능성보다는 5 각하 3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찝찝하죠. 뒷문을 열어둔다는 건. 그러나 지금 일단 대통령 복귀가 더 급한 문제니까 5 각하 3 인용이라면 뭐 하늘을 나를 듯 정도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